전 세계 스포츠 전술 분석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장면이 밀라노 올림픽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압도적인 체격을 앞세운 서구 강호들. 빙판 위에는 이미 촘촘한 봉쇄 전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단 2명,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석연치 않은 판정. 19살 막내가 말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던 순간. 그 장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바퀴. 짧은 눈빛, 간격 하나, 숨먹는 침묵. 다음 장면은 누구의 계산에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벽이 갈라지고 2개의 태극기가 동시에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날 얼음 위의 질서는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대체 그 차가운 빙판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네덜란드 빙상 대표팀의 수석 전술 분석가 안톤 비서입니다. 제 평생을 바쳐 쌓아온 스포츠 데이터와 전술적 통계학이 빙판 위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오직 경이로움과 충격만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던 그날 밀라노의 차가운 공기를 저는 아직도 뼛속 깊이 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학자들과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집중되었던 2026년 2월 20일 여자 쇼트트랙 1500m 결승전. 돌이켜보면 그곳은 공정한 땀방울을 겨루는 신성한 스포츠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자본력과 압도적인 체격을 앞세운 서양의 권력자들이 눈엣 가시 같았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짓밟고 조롱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거대한 처형장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당시 밀라노 빙상장 중앙에 위치한 귀빈석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거물급 스포츠 임원들과 거대 스폰서들이 거만한 자세로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를 따놓은 당상이라는 듯 비열하고도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죠. 그들이 이토록 오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빙판 위에서 펼쳐질 경기의 흐름을 자신들의 막대한 자본과 노골적인 짬짬이로 이미 완벽하게 통제해 두었다고 맹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전술 분석관들의 정보망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 코치진은 경기 시작 한참 전부터 은밀한 작전 회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체격 조건이 압도적으로 거대한 미국의 에이스 스토더들을 필두로 170cm가 훌쩍 넘는 거구의 서구권 선수들이 초반부터 견고한 육벽, 즉 사람의 몸으로 세운 벽을 세워 트랙을 완전히 가로막아버리자는 이른바 봉쇄 전술을 합의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쇼트트랙 1500m는 단순한 속도전이 아니라 지독한 체력전이자 뼈를 깎는 자리싸움이 생명입니다. 대열의 선두를 거대한 체구로 틀어막고 고의로 레이스 페이스를 늦춰버리면 체구가 작은 아시아 선수들은 인코스로도 아웃코스로도 빠져나갈 틈을 찾지 못하게 될 속셈이었죠. 결국 뒤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갇혀 체력만 무의미하게 소모하다가 제풀에 지쳐 자멸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수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의 승부 조작에 가까운 야만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무리한 작전까지 동원해가며 노렸던 타깃은 오직 단 2사람. 대한민국의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전설적인 베테랑 여왕 최민정 선수와 이제 막 성인 무대에 발을 들인 19살의 천재 막내 김길리 선수였습니다. 특히 1번 레인에 서게 될 미국의 에이스 스토더드는 불과 며칠 전 열렸던 혼성계주 결승전에서 교묘하고도 악의적인 진로 방해로 한국의 어린 막내를 차가운 빙판에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뻔뻔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당시 억울하게 밀려 넘어져 무릎에 피를 흘리며 오열하던 19살 막내의 모습은 전 세계 안방에 고스란히 생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구권 언론과 심판진은 자본의 눈치를 보느라 스토더드의 명백한 고의성, 반칙을 못 본 척 눈 감아주었었죠. 오히려 스토더드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이겼다는 듯 조롱 섞인 환호를 내지르며 한국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날의 억울함과 피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 오만한 서양 연합은 1500m 결승전에서마저 한국의 두 선수를 완벽하게 매장시키기 위한 끔찍한 덫을 깔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최첨단 데이터 모니터를 번갈아 바라보며
이번만큼은 한국 선수들이 이 거대한 자본과 체격의 장벽을 절대 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아무리 기교가 뛰어나다 한들 1500m라는 13바퀴 반의 긴 레이스 동안 거구의 선수들이 작정하고 앞을 틀어막으면 물리학적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공간이 창출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철저한 서양의 엘리트주의에 찌들어 있던 한 명의 오만한 분석가에 불과했던 것이죠. 경기를 3시간 앞둔 공식 훈련 시간, 저는 혹시 모를 전력 누수를 찾고 상대의 심리 상태를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빙상장 한 구석 어두운 통로에서 망원 렌즈로 한국 선수들의 대기석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빙상장 반대편 서구권 라커룸에서는 벌써부터 자기들끼리 샴페인 파티라도 벌이듯 시끄러운 팝송과 경박한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렌즈 너머로 들어온 한국 대표팀의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잔혹한 사냥터 한가운데서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믿고 저토록 무서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 안의 본능적인 경고등이 소리 없이 전멸하기 시작했을 무렵, 저는 평생의 스포츠 가치관을 통째로 뒤흔들어버릴 기묘하고도 숭고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역사상 최다 메달이라는 전 세계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대기록을 코앞에 둔 전설적인 여왕. 그녀가 대기실 가장 구석진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스케이트날을 숫돌로 묵묵히 갈고 있었습니다. 보통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그 정도 위치의 세계적인 스타라면 전담 장비 기술자나 코치진에게 모든 꾸준히 일을 맡기고 편안히 마인드 컨트롤에만 집중하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주변의 소음을 모두 차단한 채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하여 빙판과 맞닿을 그 날카로운 쇳날의 감각을 스스로 벼리고 있었습니다. 망원 렌즈를 최대치로 끌어당겨 확대한 그녀의 스케이트 부츠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수만 번의 살인적인 코너링과 수없이 넘어지며 생겨난 상처들을 증명하듯 부츠 곳곳은 깊게 패고 찢겨 있었으면 심지어 접착 테이프로 투박하게 칭칭 감겨 있는 곳도 여러 군데 눈에 띄었습니다. 화려한 글로벌 스폰서의 로고로 도배된 서양 선수들의 번쩍이는 최신형 장비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오직 깎아지른 얼음판 위에서 흘린 피와 땀으로만 얼룩진 그 낡고 투박한 스케이트와 저는 그 낡은 부츠를 보는 순간 서구권의 거대 자본으로는 수백억을 주어도 결코 살 수 없는 짐승 같은 투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확인하는 그녀의 눈빛은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개인의 영광만을 좇는 이기적인 선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어린 동생의 복수를 위해 오늘 이 빙판 위에서 기꺼이 피바람을 일으키고야 말겠다는 맹수와도 같은 싸늘한 살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19살의 어린 막내 선수가 바짝 긴장하여 핏기가 가신 얼굴로 조심스럽게 베테랑 선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생애 첫 올림픽, 그것도 며칠 전에 참혹한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안고 홀로 서야 하는 결승전이라는 엄청난 중압감에 어린 후배의 좁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지독한 두려움과 한맺힌 오기가 뒤섞인 불안한 표정이었죠. 그 가여운 모습을 본 여왕은 묵묵히 스케이트날을 갈던 손을 멈추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녀가 후배에게 어떤 거창한 전술적 지시를 내리거나 서양 선수들의 봉쇄를 뚫을 복잡한 비책을 설명할 것이라 예상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다가가 덜덜 떨고 있는 어린 후배의 헬멧 끈을 자신의 거친 두 손으로 단단히 고쳐 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두꺼운 장갑을 낀 두 손으로 후배의 등을 향해 아주 강하고 묵직하게 2번 내리쳤습니다. 퍽. 그 순간 왁자지껄한 빙상장의 소음 속에서도 망원 렌즈 너머 수십 미터 밖 어두운 통로에 서 있던 제 귓가에 그 묵직한 마찰음이 환청처럼 선명하게 때려 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선배가 후배에게 건네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격려의 스킨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겁먹지 마라.
내 앞을 가로막아서는 저 거대하고 비열한 장벽은 이 언니가 내 온몸을 던져서라도 전부 산산조각 내줄 테니 너는 그저 너의 압도적인 스피드 하나만 믿고 당당하게 빙판을 갈라라. 수백, 수천 마디의 위로보다 더 강렬한, 피보다 진한 대한민국 자매의 맹세이자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호위무사의 결연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선배의 그 묵직한 손길이 등에 닿는 순간 바짝 얼어붙어 있던 19살 막내의 눈빛이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지독한 두려움으로 일렁이던 여린 눈동자에서 순식간에 눈물이 말라붙고 바로 그 자리에 오만방자한 서양 선수들을 향한 지독한 투지와 맹렬한 살기가 깃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막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명의 한국 선수는 나란히 라커룸을 나서 차가운 결승전 빙판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제 평생 수많은 올림픽 무대를 겪어왔지만 그날 한국 선수들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제가 알던 스포츠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서양의 선수들에게 올림픽이란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기 위한 개인의 쇼 비즈니스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한 팀의 동료라 할지라도 금메달 앞에서는 언제든 서로를 물어뜯을 수 있는 차가운 경쟁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 선수들에게 빙판은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윗세대가 피땀 흘려 일궈낸 조국의 명예를 지켜내고 부당하게 짓밟힌 후배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거룩한 전장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한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던 서구권의 렌즈로는 저 한민족 특유의 끈끈한 정과 의리라는 이름의 무서운 무기를 결코 수치화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수만 관중들의 함성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결승전 무대. 미국의 스토더드는 코치진과 여유롭게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이미 금메달을 자신의 목에 건 듯 환하고 오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손에 쥐어져 있던 태블릿 PC의 전술 분석, 데이터를 모두 꺼버린 채 마른 침을 꿀꺽 삼켜야만 했습니다. 저 오만방자한 서양의 거인들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파놓은 그 얄팍하고 비열한 승부 조작의 덫이 도리어 잠자고 있던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호랑이 두 마리를 완벽하게 깨워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입니다. 빙상장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듯한 섬뜩한 한기 속에서 마침내 출발선에 선 두 한국 선수의 서슬, 퍼런 칼날 같은 시선이 일제히 스토더드의 등을 향해 꽂혔습니다. 전 세계 빙상계를 경악하게 만들 그 잔혹하고도 우아한 인과응보의 서막이 방금 막 올랐다는 것을 저는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공포와 함께 뼛속 깊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탕 하는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출발. 총성이 밀라노 빙상장을 짓누르던 무거운 침묵을 단숨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13바퀴 반,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며 피를 말리는 1500m. 결승전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마침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관중석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전술 분석석에서 제 앞에 최첨단 태블릿 PC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선수들의 몸에 부착된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근육 피로도와 심박수, 그리고 구간별 스피드 데이터를 미친 듯이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빙판 위를 거칠게 박차고 나가는 9명의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얼음 파편들이 화려한 조명빛을 받아 하얗게 부서지는 가운데 초반의 탐색전은 제 옆자리에 앉아 거들먹거리던 미국 코치진의 치밀하고도 역겨운 시나리오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아니, 그것은 전술이나 시나리오라는 고상한 단어로 포장할 수조차 없는 그저 거대 자본이 똘똘 뭉쳐 결탁한 비열한 합법적 승부 조작의 현장이었습니다. 출발 총성과 동시에 170cm가 훌쩍 넘는 거구의 유럽과 미국 연합 선수 3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 짐승 같은 폭발력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며 좁은 트랙의 선두 그룹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노골적으로 스피드를 늦추며 뒤따라오는 선수들이 절대 앞으로 비집고 나설 수 없도록 어깨와 어깨를 맞댄 채 견고하고 거대한 육벽, 즉 사람의 몸으로 세운 벽을 겹겹이 세워버린 겁니다.
그 거대한 바리케이드의 한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명당 자리에는 며칠 전 혼성계주 결승전에서 억지 반칙으로 우리 19살 막내 김길리 선수를 빙판에 내동댕이 치고도 뻔뻔하게 환호했던 미국의 에이스 스토더드가 여유롭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녀의 투명한 고글 너머로는 자신의 금메달을 이미 확신하는 듯한 오만방자한 조소가 선명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빙판 위에는 오직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이 차가운 얼음을 신경질적으로 긁어대는 둔탁한 쇳소리만이 텅 빈 경기장을 숨막히게 채우며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좁은 얼음판 위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쇼트트랙 1500m는 단순히 남들보다 스피드만 빠르다고 이길 수 있는 단순한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빙질의 상태, 공기의 저항, 상대방의 거친 호흡까지 모조리 계산해야 하는 지독한 체력전이자 뼈를 깎는 멘탈 싸움이죠. 그런데 선두를 장악한 거구들이 작정하고 고의로 페이스를 뚝 떨어뜨려 버리면 대열 맨 뒤에 갇혀버린 선수들은 앞사람의 스케이트 날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달리고 싶은 폭발적인 본능을 억누른 채 억지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스텝을 비틀어야만 합니다. 최고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를 시속 10km로 꽉 막힌 도심 한복판에 가둬두고 엔진만 공회전시키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억지로 상대의 느린 호흡에 질질 끌려가며 타이밍을 뺏기다 보면 허벅지 근육에는 젖산이 평소보다 3배는 더 빠르게 쌓이고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한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모니터 화면에 찍히는 랩타임을 보며 기가 차서 헛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모인 올림픽 결승전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동네 스케이트장 수준의 끔찍하게 느린 속도였으니까요. 서양의 거대 자본이 짜놓은 이 치밀하고도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체구가 작고 호리호리한 한국의 두 선수는 완벽하게 대열 맨 뒤쪽으로 밀려나 옴짝달싹 못한 채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미국의 수석 전술 분석관은 경박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안톤, 저길 봐. 이제 한국 애들은 끝났다며 저 거인들의 벽 안에서 발버둥 치다가 체력만 갉아먹히고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갈 거라며 벌써 샴페인을 터뜨리기 직전에 환희에 젖어 있었죠. 관중석 최상단의 특별 귀빈석 통유리 창 너머로는 이 모든 더러운 사기극을 기획한 서구권 빙상연맹의 고위 임원들과 거대 스폰서들이 최고급 시가를 피워 물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모습이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 속에서 대열 맨 뒤에서 힘겹게 따라가고 있는 듯 보이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왕 최민정 선수와 19살 막내 김길리 선수는 그저 도간에 든 쥐, 완벽하게 사냥당할 시간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재물에 불과해 보였을 겁니다. 저 역시 그 순간만큼은 제 눈앞의 숫자와 데이터를 맹신하며 한국 선수들이 이 거대한 물리적 장벽과 자본의 덫을 절대 뚫어내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13바퀴 반의 피 말리는 레이스가 절반을 넘어서며 선수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할 무렵 제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에 찍히기 시작한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데이터 수치들은 제 두 눈을 맹렬하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온몸의 솜털이 쭈뼛 설 만큼 소름 돋는 경악 그 자체였죠. 체력의 우위를 앞세운 서구권 선수들이 막판 스퍼트를 위해 서서히 스피드를 끌어올리며 코너 구간에 진입할 때마다 그들이 자랑하던 거대한 체격은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시속 40km가 넘어가는 엄청난 속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원심력을 그 무거운 체중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하고 코너를 돌 때마다 스케이트 날이 빙판을 헛돌며 주행 궤적이 트랙 바깥쪽으로 미세하게 튕겨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무식하게 근육의 힘으로만 얼음을 지식이며 밀어붙이는 서양 선수들의 전형적인 기술적 한계가 처참하게 드러나는 시점이었죠. 그런데 세상에 맙소사. 대열 맨 뒤에서 숨죽인 채 갇혀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의 두 선수, 최민정 선수와 김길리 선수의 주행 궤적은 마치 아이작 뉴턴의 현대 물리학 기본 법칙들을 콧방귀라도 뀌듯 완벽하게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거구의 선수들이 얼음판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원심력에 의해 밖으로 밀려날 듯 위태롭게 코너를 돌 때 2명의 한국 선수는 코너에 진입하는 그 찰나의 순간 빙판과 몸이 거의 맞닿을 듯한 극단적인 각도로 확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얄팍한 과학적 훈련이나 수치화된 계산 따위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수만 번 빙판에 매어 꽂히며 살과 뼈를 깎아내는 고통 속에서 한국 선수들만이 대대로 물려받은 기적의 코너링이었습니다. 서양 선수들이 억지로 얼음을 파고들며 브레이크 현상을 겪으며 속도가 줄어들 때 한국 선수들은 장갑 낀 손끝으로 얼음의 미세한 결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며 마치 거대한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원심력 자체를 자신의 스피드로 흡수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람의 저항을 종잇장처럼 베어 넘기며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그들의 궤적은 눈부시게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서늘한 죽음을 몰고 오는 자객의 칼춤처럼 섬뜩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깜빡이는 두 한국 선수의 체력. 소모량 그래프를 확인한 저는 하마터면 억눌린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들의 체력 게이지는 앞서 달리며 무식하게 힘을 낭비하고 있는 서양 선수들의 절반 수준도 채 닳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양의 멍청한 분석가들이 오만하게 착각했던 것처럼 한국 선수들이 그들의 덫에 갇혀 고통받고 있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방자한 서양의 거인들이 자신들을 가두겠다며 거친 체력을 낭비하면서 앞에서 거대한 바람막이 역할을 기꺼이 수행해주는 동안 한국의 두 영웅은 대열맨 뒤에서 완벽하게 숨을 고르며 가장 예리하게 번뜩이는 반격의 칼날을 소리 없이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19살의 어린 막내 선수는 베테랑 선배의 든든하고 넓은 그림자 속에 철저하게 자신의 작은 몸을 숨긴 채 언제든 빙판을 박차고 나가 서구권 선수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맹수처럼 잔뜩 웅크리고 폭발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본의 달콤함에 취해 샴페인 잔이나 만지작거리던 귀빈석의 임원들과 제 옆에 오만한 코치진들은 이 끔찍하고도 소름. 그리고 결승선을 정확히 7바퀴 남겨둔 시점. 마침내 팽팽하게 당겨질 대로 당겨진 빙상장의 차가운 공기층에서 서늘하고 미세한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열맨 뒤에서 그림자처럼 쥐 죽은 듯 기회만을 엿보던 한국의 베테랑, 올림픽 3연패라는 전인미답의 위대한 역사를 노리는 여왕. 최민정 선수가 아주 조용하고도 기민하게 궤적을 비틀어 앞을 향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짐승 같은 폭발력을 전부 드러내며 무리하게 스피드를 끌어올려 노골적인 추월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선두에서 철옹성 같은 방어벽의 중심을 꿰차고 있던 미국의 에이스, 스토더드의 시야 끝자락인 오른쪽 아웃코스 가장자리로 자신의 날카로운 스케이트날을 뱀처럼 끈질기게 밀어넣기 시작했죠. 챙, 챙, 챙. 빙판을 찢어발기는 그 날카로운 쇳소리가 스토더드의 등 뒤에서 귓가를 스칠 때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전 서서히 옥죄어가는 노련하고도 잔혹한 사냥꾼의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스토더드가 불안감에 미세하게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녀의 헬멧, 곡을 넘어 곁눈질되는 시야에는 언제나 얼음장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따라붙는 여왕의 서슬 퍼런 눈빛이 정통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내가 바로 내 등 뒤에 있다. 내가 며칠 전 우리 막내를 억지 반칙으로 울렸던 그 비겁한 죗값을 오늘 이 빙판 위에서 내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발겨서라도 똑똑히 치르게 해주마. 굳이 입 밖으로 단 한마디의 험한 말을 내뱉지 않았음에도 그 무시무시한 살기가 빙판을 타고 역류하여 스토더드의 목덜미를 휘감는 것이 모니터 너머로도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 믿었던 제 모니터 위로 평온하기만 하던 스토더드의 심박수. 그래프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요동치며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하는 것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지독한 심리적 압박에 호흡이 흔들리며 스토더드의 스케이트 스텝이 아주 미세하게 꼬이기 시작하자 그 여파로 그녀의 양옆에서 촘촘하게 방어벽을 치고 있던 다른 서구권
선수들의 간격마저 덩달아 파도를 타며 도미노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뚫을 수 없는 무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서구권의 거대한 자본주의 철옹성에 안에서부터 치명적이고도 거대한 실금이 쩍쩍 갈라지며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떠들어대던 제 옆자리의 미국 전술 분석관의 입에서는 어느새 경박한 콧노래가 멈추고 대신 낭패감에 찌든 거친 욕설이 튀어나오고 있었죠. 심장을 옥죄어오는 이 지독한 공포의 빌드업 속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조국의 명예와 어린 후배의 억울한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스스로 사지가 찢기는 희생양이 되기를. 기꺼이 자처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왕이 마침내 서양의 탐욕스러운 심장부를 향해 가장 깊고 치명적인 비수를 꽂아 넣을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끔찍한 고요함이 빙상장을 짓누르는 가운데 서구권의 모든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그 잔혹하고도 눈부신 반격의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0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결승선을 남겨둔 전광판의 붉은 숫자가 마침내 3으로 바뀌는 그 경이로운 찰나, 1500m 내내 밀라노 빙상장을 숨막히게 짓누르던 팽팽한 활시위가 마침내 고막을 찢는 굉음을 내며 끊어졌습니다. 대열맨 뒤에서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며 지독할 정도로 숨을 죽이고 있던 대한민국의 베테랑, 올림픽 3연패라는 전인미답의 위대한 역사를 코앞에 둔 최민정 선수가 돌연 트랙의 가장 바깥쪽인 아웃코스로 튕겨져 나오며 짐승 같은 폭발력으로 빙판을 박차고 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눈앞에 최첨단 전술 모니터에 찍힌 그녀의 순간. 가속도 데이터는 그야말로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아득히 초월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체구의 서구권 선수들이 체력을 아끼겠다며 촘촘하게 뭉쳐 달리던 그 견고한 대열의 바깥쪽을 향해 그녀는 마치 현대 물리학의 중력 법칙 자체를 거부하는 한 마리의 분노한 흑표범처럼 엄청난 원심력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무서운 속도로 덮쳐갔죠. 여러분,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에서 트랙의 가장 바깥쪽을 크게 돌아나가는 아웃코스 추월이라는 것이 선수에게 얼마나 끔찍한 체력 소모를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코스로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직 압도적인 스피드와 허벅지 근육이 터져나갈 듯한 무식한 근력만으로 얼음판을 지식이며 빙판의 저항을 이겨내야 하는 말 그대로 자신의 살을 깎아 뼈를 치는 무자비한 자의 전술이나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 빙상계의 역사를 새로 쓸 올림픽 3연패라는 위대한 대기록을 앞둔 전설적인 여왕이 가장 체력이 고갈되는 결승선 3바퀴를 남겨두고 자신의 모든 길을 탕진해버릴지도 모르는 이 미친 승부수를 스스로 던졌다는 사실에 전 세계 분석관들은 숨을 헐떡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산조차 불가능한 완벽하게 이성을 잃은 자살 특공대와도 같은 돌진이었으니까요. 스토더드의 등 뒤에서 벼락같이 뻗어나오는 최민정 선수의 거친 스케이트. 쇳소리에 제 옆자리에 앉아 거들먹거리던 미국 코치진들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핏대를 세우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막아, 무조건 밖으로 밀어내버려. 저 미친 속도를 꺾어버리란 말이야. 빙판 위에서 오직 선두를 굳건히 지키며 자신의 목에 걸릴 금메달만을 확신하고 있던 미국의 에이스. 스토더드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파열음에 본능적으로 극심한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녀의 헬멧곡을 너머로 번쩍이는 최민정 선수의 서슬. 퍼런 눈빛은 단순히 순위를 빼앗기 위한 스포츠 선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혼성계주 결승전에서 억지스러운 반칙으로 무릎에 피를 흘리며 억울하게 피눈물을 쏟아야 했던 19살 어린 동생의 한을 오늘 이 빙판 위에서 내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발겨서라도 똑똑히 갚아주겠다는 지독한 살기 그 자체였으니까요. 극도의 패닉에 빠져버린 스토더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상황을 파악할 이성적인 여유조차 상실한 채 자신의 금메달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서양 특유의 탐욕스러운 본능에 이끌려 무리하게 몸을 활짝 열어젖히며 아웃코스 쪽으로 크게 주행 궤적을 비틀어버렸습니다. 육중한 체구로 거칠게 밀어붙여서 어떻게든 바깥으로 치고 올라오는 한국 선배의 파괴적인 주행 라인을 지식이고
완벽하게 틀어막으려 했던 아주 다급하고도 비열한 반사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스토더드가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는 최민정 선수의 압도적인 기세에 완벽하게 기가 눌려 아웃코스 쪽으로 거대한 몸집을 획 쏠려버린 바로 그 0.1초의 찰나. 저는 제 두 눈을 맹렬하게 의심하며 입을 떡 벌린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스토더드가 바깥으로 튕겨나가듯 몸을 틀어버린 순간 경기 내내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있던 트랙 가장 안쪽 인코스의 얼음판 위로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까 말까. 한 아주 미세하고도 바늘구멍 같은 틈새가 기적처럼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디 짧은 찰나의 순간을 마치 수천 수만 번을 맞춰본 정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선배의 넓고 든든한 그림자 속에 완벽하게 자신의 숨소리조차 지우고 웅크려 있던 19살의 막내 김길리 선수가 번개처럼 몸을 던졌습니다. 제 전술 모니터 상의 데이터로 가장 완벽하게 체력을 비축해두며 발톱을 숨기고 있던 어린 맹수가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짐승 같은 폭발력을 단숨에 터뜨리며 그 좁디 좁은 인코스의 바늘구멍 속으로 정밀 타격 미사일처럼 파고들어 버린 겁니다. 이것은 찰나의 운이 좋아서 혹은 서양 선수의 뼈아픈 실수로 우연히 만들어진 틈새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베테랑 선배 최민정 선수가 자신의 체력이 무서운 속도로 갉아먹히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엄청난 스피드로 아웃코스를 거칠게 두들겨 팼던 진짜 이유는 자신이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이기적인 개인의 돌파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직 미끼. 자신이 무서운 속도로 튀어나가 서양 에이스의 시선과 공포심을 바깥쪽으로 완벽하게 끌어당겨 묶어둠으로써 뒤에 숨어있던 여린 후배가 아무런 방해 없이 안전하고 빠르게 파고들 수 있는 인코스의 하이패스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룩하고도 소름 돋는 자폭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한 명은 짐승 같은 폭발력으로 가장 바깥쪽 트랙을 거칠게 찢어발기며 서양의 시야와 멘탈을 통째로 흔들어버리고 또 한 명은 유령처럼 가장 안쪽 트랙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방어벽의 심장부를 단숨에 도려내버리는 숨막히도록 완벽한 콤비 플레이. 세상의 맙소사 시속 50km로 달리는 이 좁고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무전기도 없이 오직 눈빛 하나만으로 이토록 소름 끼치고 잔혹한 쌍방향 암살 전술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저는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 던질 뻔한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물리학을 조롱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의 궤적을 그저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완벽한 타이밍에 미국의 에이스 스토더드를 양쪽에서 동시에 에워싸며 무자비하게 치고 나가는 두 한국 선수의 궤적은 마치 서양의 거대한 자본주의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는 날카로운 쌍날검과도 같았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양옆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포위하며 동시에 찍고 나가는 두 명의 한국 선수 사이에서 스토더드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불과 며칠 전 차가운 얼음판 위에 무자비하게 내동댕이치고 조롱했던 그 19살의 여린 막내가 이제는 자신조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도 폭발적인 스피드로 자신의 바로 코앞을 너무나도 우아하게 스쳐 지나가며 당당히 선두 자리를 꿰차는 모습을 그저 너클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스토더드의 굵은 다리가 텅 풀려버리며 엉거주춤하게 스텝이 꼬이자 그녀의 뒤를 바짝 따르며 거대한 육벽을 형성하던 서구권의 동료 선수들마저 앞사람의 스케이트날에 걸려 휘청거리며 거대한 연쇄 충돌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단 한 번의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양동작전에 1500m 내내 빙상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서양연합이 그 더럽고 비열한 승부 조작 바리케이드가 말 그대로 한여름의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박살 나버린 것입니다. 미국 중계진들의 절망 섞인 탄식과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는 서구권. 코치진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밀라노 빙상장의 차가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관중석 최상단 특별 귀빈석에서 오만하게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승리를 장담하던 서구권 빙상 연맹의 고위 임원들은 손에 들고 있던 최고급 시가와 와인잔을 바닥에 산산조각 낸 채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막대한 자본력으로 똘똘 뭉쳐 세웠던 그 거대한 체격의 장벽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2명의 선수들이 만들어낸 스스로를 기꺼이 제물로 던지는 위대한 희생과 선배의 헌신을 완벽하게 믿고 틈을 파고든 후배의 지독한 담력 앞에서 그토록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찢겨나갔다는 사실을 그들의 알량한 자본주의적 뇌구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서양의 엘리트 스포츠란 철저하게 개인의 영광과 천문학적인 몸값을 올리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고 홀로 올라서야만 하는 양육강식의 비정한 전쟁터였습니다. 아무리 같은 국기를 가슴에 단 한 팀의 동료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올림픽 금메달의 순간 앞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서로의 등을 찌르고 배신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자 본성이었죠. 그렇기에 전 세계 쇼트트랙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남을 올림픽 3연패라는 자신의 위대한 대기록을 코앞에 두고도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렸던 어린 후배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자신의 영광스러운 스케이트날을 기꺼이 진흙탕 속에 던져버리는 최민정 선수의 저 숭고하고도 지독한 이타심은 서양인들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 두려운 미지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가슴속에 면면이 흐르는 그 뜨거운 정과 의리 그리고 조국과 후배를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거룩한 헌신의 정신이야말로 수백억의 돈으로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짜 무기였던 셈입니다. 트랙은 이제 피 말리는 1500m 결승선의 끝자락 단 한 바퀴 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처참하게 멘탈이 무너져버린 미국의 에이스 스토더드는 어떻게든 다시 선두를 탈환해 보려 입에 단내를 풍기며 미친 듯이 스케이트날을 빙판에 찍어댔지만 이미 승패의 추는 완벽하게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선두로 완벽하게 치고 나간 19살의 막내 김길리 선수는 며칠 전 억울하게 빼앗겼던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를 기어이 되찾겠다는 듯 빙판 위를 펄펄 날아다니며 이 위와의 격차를 무서운 속도로 벌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당한 막내의 뒤에는 아웃코스의 거친 저항을 모조리 뚫어내고 압도적인 괴력으로 기어이 스토더드의 앞자리까지 꿰차고 들어온 베테랑 여왕 최민정 선수가 바위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섰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태산처럼 훌쩍 커버린 어린 후배의 찬란한 대관식을 위해 이제부터는 그 어떤 더러운 외풍이나 반칙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완벽한 호위무사의 자세로 두 번째 자리를 완벽하게 장악한 것입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치는 두 손으로 땀방울이 맺힌 안경을 치켜올리며 빙판 위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위대한 서사시를 제 두 눈과 뇌리에 뼈저리게 새겨 넣고 있었습니다. 얄팍한 돈과 권력으로 타인의 정직한 땀방울을 짓밟으려 했던 서양의 오만함이 피보다 진한 대한민국 선수들의 끈끈한 의리와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완벽하게 능지처참 당하고 있는 통쾌하고도 전율 돋는 인과응보의 현장. 전 세계 스포츠 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궁극의 필승 전술은 제 태블릿 PC 속의 복잡한 숫자나 서양 선수들의 거대한 근육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대한민국 선수들의 가슴 속에서 펄떡이는 지독하게 뜨거운 심장과 이타적인 희생정신 안에 깃들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서늘한 깨달음과 함께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거룩한 철옹성, 그 위대한 대한민국의 피니시 라인이 마침내 그 장엄하고도 벅찬 금빛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반바퀴를 알리는 경쾌하고도 심장을 찢어놓을 듯한 종소리가 밀라노 빙상장 전체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맑은 종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영광의 축포였지만 서양의 거대 자본과 오만함으로 똘똘 뭉친 저들에게는 처절하고도 끔찍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선두로 완벽하게 치고 나간 19살의 어린 막내. 김길리 선수는 며칠 전 차가운 얼음판 위에서 홀로 흘려야만 했던 억울한 피눈물을 전부 보상받기라도 하듯 아니 자신을 위해 기꺼이 피투성이 고기방패가 되어준 위대한 선배의 숭고한 희생에 온몸으로 보답하기 위해 그야말로 뼈가 으스러져라 빙판을 지치며 무서운 속도로 1위 자리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 2위 자리에는 미국의 에이스 스토더드의 거칠고 비열한 추격을 온몸으로 틀어막으며
완벽한 호위무사를 자처한 베테랑 여왕 최민정 선수가 바위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섰습니다. 제 앞에 최첨단 전술 모니터에는 믿을 수 없는 수치들이 쉴 새 없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찍힌 최민정 선수의 남은 체력 게이지와 순간, 가속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던 저는 하마터면 턱이 빠질 뻔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 두 눈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최민정 선수는 선두를 달리는 후배 김길리 선수를 당장이라도 추월할 수 있는 체력과 스피드가 아직 충분히 아니 차고 넘치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서양의 이기적인 엘리트 선수들처럼 오직 개인의 영광과 몸값만을 탐하는 탐욕스러운 짐승이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무서운 가속도를 붙여 텅 빈 인코스를 파고들어 어린 후배의 1위 자리를 무자비하게 뺏어버릴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올림픽 1500m 3연패. 그것은 전 세계 쇼트트랙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감히 도달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신화이자 천문학적인 부와 글로벌 스폰서의 명예가 단번에 쏟아지는 빙상계의 절대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불안감에 다리를 떨던 미국과 유럽의 수석 코치진들 역시 그 잔혹한 승부의 세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마지막 코너에서 두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의 목줄을 물어뜯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그 추악한 자멸의 순간만을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었죠. 돋는 진실을 꿈에도 눈치채지 못한 채 헛된 승리의 미소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코너를 맹렬하게 돌아 피니시 라인으로 향하는 마지막 직선 구간에 진입하는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 전 세계 스포츠 학자들과 수석, 분석관들의 얄팍하고 자본주의적인 상식은 빙판 위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최민정 선수의 낡은 스케이트 날이 빙판을 아주 부드럽고도 우아하게 쓰다듬는가 싶더니 그녀가 스스로 기꺼이 악셀에서 발을 떼버린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후배의 자리를 빼앗아 3연패의 영광을 독식하기 위해 남은 괴력을 쥐어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팔을 뒤로 뻗으며 넓게 벌리고 자신의 주행 궤적을 좌우로 미세하게 부풀려 뒤에서 입에 단내를 풍기며 도끼 품고 쫓아오는 미국의 에이스 스토더드가 감히 후배의 등 뒤로 파고들지 못하도록 완벽하고도 거대한 인간 방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눈앞에 찬란하게 아른거리는 자신의 올림픽 3연패라는 그 위대한 대기록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스스로의 한계를 박살내며 1위로 치고 나간 막내의 압도적인 기량을 완벽하게 존중해주고 혹시 모를 서양 선수의 비열한 막판 헐리우드 액션이나 반칙으로부터 여린 후배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내겠다는 숭고하고도 거룩한 절제. 그것은 단순히 선배의 양보라는 가벼운 단어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쿨한 왕위 계승식이자 피보다 진한 대한민국 자매의 눈부신 의리였습니다. 와!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한 엄청난 관중들의 기립 환호성과 함께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완벽한 2위의 고린이 밀라노의 빙판 위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끝까지 선두를 지켜낸 19살 막내가 조국의 국기를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금메달을 무리한 진흙탕 싸움 대신 후배의 등 뒤를 든든한 태산처럼 지켜준 베테랑. 선배가 세상 그 어떤 금빛보다 고귀하게 빛나는 은메달을 나란히 목에 걸게 된 것이죠.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텅 빈 빙판. 위에는 서양인들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생애 첫 올림픽 금메달을 쟁취한 19살의 막내는 환호하며 손을 번쩍 치켜들고 세리머니를 하는 대신 그대로 차가운 빙판 위에 풀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헬멧을 감싸 쥐고 펑펑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혼성계주에서 억울함에 홀로 흘렸던 피눈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끓어오르는 거친 오열이었습니다. 저는 망원 렌즈 너머로 크게 흔들리는 그 어린 선수의 어깨를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의 눈물이 의미하는 바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죠. 자신의 눈앞에서 엄청난 스피드를 억누르며 거친 외풍을 막아주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준 선배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린 후배는 빙판 위에서 온몸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하늘 같은 선배가 자신의 영광스러운 3연패 대기록을 미련 없이 찢어버리면서까지 이 영광스러운 피니시 라인을 흔들림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맹렬하게 호위해 주었다는 그 무겁고도 거대한 내리사랑을 말입니다. 스스로의 피나는 기량으로 당당히 1위를 쟁취했지만 그 꽃길을 열어주기 위해 기꺼이 진흙탕을 뒹굴어준 선배의 헌신적인 피땀 앞에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바치는 가장 묵직하고도 아름다운 경의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은빛 여왕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는 어린 후배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경기 전 어두운 통로 라커룸에서 결승전의 중압감에 덜덜 떨던 후배에게 그랬던 것처럼 두꺼운 장갑을 낀 투박한 손으로 빙판에 주저앉은 후배의 좁은 어깨를 향해 아주 강하고 묵직하게 2번 툭, 툭 내리쳤습니다. 아무런 거창한 위로나 축하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글 너머로 땀방울을 흘리며 지어 보이는 그 쿨하고도 시크한 여왕의 미소. 완벽한 레이스였다. 이제 이 빙판의 진짜 주인은 바로 너다. 굳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그 무심한 듯 따뜻한 2번의 두드림 속에 담긴 엄청난 의미가 전술 분석관인 제 가슴 한복판에 시뻘건 불도장처럼 선명하게 꽂혀버렸습니다. 그 순간 밀라노 빙상장 꼭대기에 위치한 특별 귀빈석의 풍경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만 해도 막대한 거대 자본과 비열한 승부 조작의 덫을 맹신하며 거만하게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어대던 서구권 연맹의 고위 임원들과 글로벌 스폰서들은 마치 저승사자라도 마주한 듯 입을 떡 벌린 채 완벽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오만방자하게 굴며 승리를 장담하던 미국과 유럽의 수석 코치진들 역시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적인 신음과 함께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그들은 단순히 금메달 하나를 한국에게 빼앗겨서 그토록 끔찍한 패닉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목숨처럼 떠받들던 돈과 개인주의,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이 당연하다는 양육강식이라는 서양의 천박한 잣대가 동료의 실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등 뒤를 기꺼이 내어주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저 지독하게 멋지고 숭고한 품격 앞에 완벽하게 압도당하고 철저하게 박살 나버렸다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어떤 최첨단 스포츠 과학 데이터로도 수백억 달러의 막대한 자본으로도 절대 살 수 없고 분석할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무기. 그것은 바로 자신을 태워 후배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한민족 특유의 뜨거운 희생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태블릿 PC의 전원을 끄고 지난 수개월 동안 며칠 밤을 새우며 분석해왔던 수백 장의 전술 데이터 종이 뭉치들을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수십억 원짜리 슈퍼컴퓨터가 상대의 스피드와 근육량을 완벽하게 수치화해낸다 한들 인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헌신과 의리라는 이름의 거대한 변수는 결코 계산해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한 것이죠. 서양의 우리는 그저 상대를 짓밟고 이기기 위해 각자의 칼을 날카롭게 갈았지만 한국의 저 작은 영웅들은 오직 서로를 살리기